자, 다음은요. 어제 정치권 이 인물 주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모처럼이라고 할까요? 오랜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대선 캠프를 연 유승민. 여기서 방점은 대선에 있습니다. 지금 대선에요. 정권 교체 승부수는 경제다. 그러면서 어제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묘사한 두 줄 제목인데요. 현역 의원 50여 명,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수준 아닙니까? 50명 넘게 참석했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대선 재수생 이번엔 꼭 합격하길. 2017년에 한번 나왔는데 안 됐죠? 이번엔 재수인데 꼭 되시길.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어떻게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우리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국민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재수 합격하기 바란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개소식인데 이른바 이제 대선 캠프로 통상 인식이 되는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사무실의 이름이요. 희망 22입니다. 22. 2022년 대선을 의식한 이름이다. 해석이 아니고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진행하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고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확정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1.5단계입니다. 그러면 1단계 때는 허용이 됐던 부분이 좀 제약받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속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자,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된 기사가 있습니다. 돌아온 유승민 대선 직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무실 이름도 희망 22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요. 서울시장 후보가 딱인데 이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지금요. 본인은 대선입니다. 대선. 사무실 이름도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당에선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경제 강조하면서 현실 정치 복귀했다. 2022년 정권 탈환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축사는 했지만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필승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서울시장 나간다면 추대도 가능한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인의 의지와 당의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당연히 뭔가 충돌을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찬 평론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러거든요, 지금요. 사실 이 서울시장 하면 야권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후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마음에 두신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윤희숙 예. 의원도 거론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요.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인지도 강한 카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공개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대선 이전에 서울시장 먼저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지도부에서 개별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에게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서울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대선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는 그러한 조언도 하고 보고서도 올라갔었는데 예. 최근까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런 보고서를 아예 읽지도 않다가 조금은 본다는 그러한 측근들의 전언이 또 들리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죠. 워낙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고향은 대구입니다만 예. 이 중도층과 이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적격이다라는 당내의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좀 염두에는 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 자신은 서울시장 안 나간다. 대선에 직행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캠프의 어떤 이름 같은 경우도 대선이 열리는 22년을 따서 21호 지었기 때문에 희망 21호 지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을 경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에 가장 정통한 적임자는 유승민 의원이 아니겠는가 본인 스스로는 그렇죠. 그렇게 경제학자 출신이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 두 가지는 현역 의원 50명이 참석했다는 부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 자리에 참석해서 대선은 재수생이 유리하다. 예.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사실상 TK 내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좀 고초를 겪었던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고요. 예. 지금 이 당내에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교해 보면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걸음을 내디디면서 예. 어느 정도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을 본인은 가고 싶은데 바로 당에서는 서울시장도 좀 생각해 보시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자, 김한규 변호사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존재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인지도 면에서 예.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 정도 되는 인물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예. 어느 정도 좀 중도성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상당한 좀 부담감은 있지 않을까. 신경이 굉장히 좀 특히 쓰일 수 있다. 아마 경제, 부동산으로 공략할 것 같거든요. 또 부동산 하면 또 서울이 지금 제일 항상 주목을 받는 곳인데. 예, 많은 또 민심에서 좀 약간 아, 좀 현 정권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서울시장 선거를 임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은 나는 대선인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나라 밖으로 가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데요. 화면에 사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두 사진이 뭐가 다른가 합니다. 머리가 좀 다르죠. 첫 번째 이 사진은요. 지난 5일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13일. 날짜 차이가 한 8일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대선이 끝난 지 꽤 지난 뒤입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레이드마크가 이 머리잖아요. 이른바 앞머리를 딱 세운 수탉머리 그리고 금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진 보세요. 백발이군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요. 수탉머리가 아닙니다. 안 올라갔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선 후 백발이 된 트럼프입니다. 자, 이 얘기를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뭐 염색 안 했나 보지. 그런데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조 교수님. 네. 미국 언론의 추정입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된지 미국도 공개가 안 되는 게 많아서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얘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염색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염색을 못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일부러 동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 관리에 엄청나게 그동안 신경을 쓴다. 그리고 돈도 노력을 많이 쓰는 한다. 걸로 알려져 있죠. 라는 건 틀림없어요. 예. 매일 이제 머리털 나는 약을 먹고 있고요. 또 지금 저렇게 금발로 해가지고
뭐 닭 벼슬처럼 하는 그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예. 예, 모발 이식 수술하다가 흉터가 생겼답니다. 아. 그래서 그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금발에서 백발로 바뀌니까 예. 우리 언론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미국 언론도 예. 코로나19 백신보다 이 소식을 더 중요하게 다뤘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어요. 오. 그러면은 과연 스트레스 때문에 금발이 백발로 바뀌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백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염색을 안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염색을 일부러 안 했을까? 어. 아니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때문에 안 했을까? 아니 그래도 뭐 스트레스 골프장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상당히 정치적 의미로 일단 본인이 백발을 노출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담겨 있느냐? 결국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세를 결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100만 집회도 지금 준비돼 있고 정치활동위원회 만들어서 자금도 만들고 있고 지금 다음 대선도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일종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발도 백발이지만 얼굴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5일과 13일은 얼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뭐 이런 게 얼굴에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영 교수님, 지금 배종 교수님은 뭔가 동정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백발이잖아요. 네, 네. 바이든 당선인을 의식해서 그렇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확실히 뭐 우연히 염색을 안 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어떤 스타일 정치로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예. 그 트럼프는 항상 전략을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마치 양동 전략처럼 하나는 선거 조작의 피해자와 희생양,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해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피해자 이른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의 연출을 좀 보여주기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발 수탉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건강의 문제나 자기의 모피 그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 승리와 어떤 번영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리얼리티 쇼를 할 때부터 그걸 고수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포기했다라는 것은 나는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선거 조작의 희생양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한 부분이고 또 한편의 일각에서의 추론은 예. 지금 바이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예. 자신이 혹시라도 나중에 퇴임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사업적인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게 약간 읍소하는 전략이 아닌가. 예. 그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확실한 건 어떤 형태로든 이슈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성이 엄청납니다. 머리 색깔 변화인데 미국 언론 보시면요. 기사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기사량이요. 그래서 주목을 좀 끄는 사진 2장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